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청 사이버 국제협력팀 김성훈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그 경찰청은 어떻다,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경찰청이 여러분 누굽니까? 팔 다리가 없잖아요. 경찰청에는. 경찰청은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담당자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2008년도부터 경찰청에 근무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뉴스에서 다른 부처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그 실제 담당자는 누구일까? 고생이 많았겠다. 이런 공감대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사이버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좀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해서 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 협력이 뭡니까? 국제 협력은 국제와 협력이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제 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 강제, 국제 억압이라고 안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국제억압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협력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입니다. 국제는 다 아시겠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국제법 책에 보면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소중하다는 뜻이고, 근데 주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내 나라 주권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주권도 똑같이 중요하다, 평등하다라고 해서 이 주권 평등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을 200조로 할지 250조로 할지,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협약이 있는데 가입할지 말지는 우리나라의 순전한 자유이고 권리이다라는 뜻인데, 이 주권 평등의 원칙은 어떤 이념이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완전하게 합의하고 있는 유일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도둑은 코리안 폴리스가 잡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미국이 FBI를 보내가지고 가택수색하고 미드에서 보는 것처럼 freeze 이러면서,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 이슈가 된 그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 왜 16년이나 걸렸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제가 미국 가서 얘를 잡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돌프 아이히만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최종 책임졌던 책임자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을 국제전범으로 수배시켜 놨는데 얘가 가족들하고 같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1960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CIA가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가가지고 얘를 체포를 해서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신문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비행기 태워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왔죠.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것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주권 침해다, 배상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년 뒤인 1962년에 사형시키고 이제 유해를 지중해에 뿌렸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을 정도니까요. 주권 평등의 원칙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도둑은 각자 알아서 잡되, 국제 도둑이 생기면 잡아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너와 내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서 범죄자도 잡아주고 수사도 도와주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약 각각 한 70여 개 되는 나라들과 이런 그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권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 이 우리나라가 이런 조약을 체결한 것도 1980년대 후반에서야 일이고요.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만큼 주권은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10월 14일 날 받은 메일입니다. 경찰로부터 받았는데 짝퉁 경찰이죠. 뒷주소 헬로키티잖아요. 뭐 유효성을 검사할 때까지 메일을 못 본대요, 제 메일을. 그리고 링크를 하나 보냅니다. 경찰연구소 보안관리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죠. 아까도 등장했지만 이것은 피싱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하고 이렇게 암호 이렇게 넣으면은 제 이메일은 이제 털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미국 백악관하고 주고받았던 이런 메일, 이런 메일들이 다 털리는 겁니다. 이 나쁜 놈을 잡아야겠죠? 어떻게 잡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소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후이즈라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 미국이 나와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가 이 사이트 만들려고 미국 티켓 사가지고 신청서 이렇게 써서 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냥 중국 연변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이트에 가서 추적이 안 되는 가상 화폐로 결제를 했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만 71건이 발생했던 소위 말하는 이메일 무역 사기라는 사건인데요. 한국과 인도에 있는 무역 업체가 있습니다. 인도 업체가 신발을 만들죠. 한국에 팔아요. 그러면 며칠까지 납품할 테니까 물품 대금을 달라. 그런데 이때 이러한 통신들이 다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해커가 이 이메일을 이제 가로챕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얘가 돈을 보내겠구나, 물품 대금을. 그래서 원래는 인도 은행 뱅크 오브 인디아에 보내야 되는데 해커가 인도 사람을 가장을 해가지고 결제 계좌가 영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으로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건당 평균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사기 송금되는 거죠, 영국으로. 그럼 이 사건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4개의 나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개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계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사이버 범죄 중에 적게는 30%, 많게는 80%에 육박하는 범죄들이 국제성이다. 사이버 범죄가 국제성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버 범죄는 본질적으로 국제성이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범죄가 국제성입니다. 외국 경찰과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권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인터폴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인터폴. 틀린 것도 아닌데 우리 사이버 국제 경찰들은 많은 노력을, 주권의 한계를 메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 세계 사이버 경찰들은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연락이 가능한 한 라인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네, 이걸 247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와 내가 연락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다냐, 에게게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전후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좀 혁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경찰에서 요청하려면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법무부, 외교부로 요청합니다. 그럼 외교부에서 그 나라 외교부로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나라 외교부는 역순을 거쳐가지고 담당자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너네 공무원은 왜 전화만 하면 돌리기 바쁘냐라고 한탄하곤 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미국에 전화해서 저기 죄송한데 사이버 범죄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사이버 범죄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경찰도 잘 모를 경우도 있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될 때가 많고요. 네, 이런 것들이 없이 사이버 범죄도 알고 영어도 되는 사람들끼리 한 라인으로 묶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버 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국 경찰과 편지도 이메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실시간으로 메신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2월에 네덜란드 경찰이 자기네 그 전화국 우리나라 KT와 같은 그 통신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인 대학생이다. 한국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이 한라인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5일 만에 네덜란드 수사팀에서 4명을 급발해가지고 한국 네덜란드 공조 수사를 한 끝에 2달 후에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해커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회의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다라는 자리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전 세계 경찰들이 모여서 같이 합동 단속도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2014년도에 인터폴 주재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몸캠 피싱 사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호주, 영국, 필리핀, 싱가포르 경찰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고 실제로 필리핀에서 국제 몸캠 피싱 조직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과 공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무역 사기 기억하시죠? 거기에 한국으로 사기 송금됐던 금원 인출에 가담했던 나이지리아 해커를 발생 12시간 만에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한국 경찰에서 직접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직접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이 됐습니다. 한국 경찰이 미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구글에 직접 연락하는 것들이 미국에 대한 주권 침해입니까? 미국이 알면 기분이 나쁠까요? 반대로 네덜란드 경찰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공조 수사를 요청을 했을 때 제가 공문 갖고 와. 뭔 전화로 하려고 하느냐? 공문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공문 없이 전화로만 이렇게 수사를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날고 있는 사이버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국제사회의 국제협력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한라인 말씀드렸는데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중동 같은 나라는 제가 막 Can you speak English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묵묵부담인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 공간이 아직도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핵무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핵무기. 인류가 핵무기를 처음 목도한 시간이 1945년 히로시마 원전 폭탄 때였습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우리가 핵무기에 관한 어떤 국제적인 약속을 만들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리고 자위권이 아까 넘어갔는데 유엔 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 내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똑같이 무력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걸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 되느냐? 바꿔 말하면 사이버 공격도 공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소위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 규범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션이 이제 우주 공상 과학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영어로 보면 발표하는 제가 듣기에도 못 알아듣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가장 의미 깊었던 대사는 마지막에 맷 데이먼 주인공을 나사 직원들이 구할 때 했던 대사 We got
힘, 윗가림 이 대사인데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핵심적이고 간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제 그 발표를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사이버 국제협력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의 그 사이버 경찰들의 의지와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경찰청은 어쩌고 뭐 기획재정부는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네, 잘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못했으면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이런 사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